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그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1991년 건립된 청와대 본관. 좀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합각도 전통 문양을 새긴 채 당당히 얼굴을 내민다. 본관 앞에 포치로 현관채를 배치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설계 감각이 아닐까 싶다. 공포와 석가래, 천장 디자인을 보면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면면히 나타나 있고, 오방색 중에 청, 녹을 위주로 풀어낸 신선함에 눈이 맑아질 정도다. 청와대 본관은 경복궁 근정전에 궁궐 양식을 참조한 것 같다. 팔짝 지붕에 석가래야 그렇다 쳐도 다포식 공포는 단청만 없을 뿐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목구조에서 공포는 부재의 짜임을 통해 지붕 무게의 분산과 수직적, 수평적으로 내부 공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 장엄성이다.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균일한 공포에서 무슨 감흥이 날까? 손 쓸 수 없게 색이라도 바래면 그래 흉측스럽지는 않을까? 퉁퉁 속이 비어있는 것 같은 소리. 고개를 갸웃거리는 외국인 단체 관람객. 두들기지 마세요. 만지면 안 돼요. 관리 직원이 연신 제지하기 바쁜데 멀찍이 듣고 있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원목 기둥이 아닌 게 분명하고 필름지처럼 색은 진한데 도대체 네 정체는? H빔을 커버하려고 각재로 삶을 대고 베니어와 판을 둘둘 말아놓았나? 온갖 허접한 상상이 스친다. 기둥에서 시작된 짙은 갈색의 어두운 톤이 고유 문양을 형상화한 인테리어 조명이 복도를 밝혀도 중압감에 괜히 움츠러들 뿐 있는 사람도 혹 외롭지나 않았을까? 전통 건축의 현대화를 사이즈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전통 목구조가 가진 한계는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만한 목재 기둥을 구할 수 없어서 껍질만 입힌 건 뭔가 차라리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돌판으로 막기라도 했으면. 흙, 돌, 나무, 자연에서 얻는 재료는 갈수록 멋을 더할 수 있지만 인공적인 재료는 처음엔 그럴 듯해 보여도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권위적인 건축을 위해 궁궐 건축을 모델로 했다면 경복궁에서 근정전만 보고 말았단 말인가. 마당과 회랑이 주는 소통의 의미 또한 중요하지 않았을까. 규모가 문제라면 한옥의 전통 배치기 법인 채 나눔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성급했던 건 아닐까. 청와대 관람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산책로에 조경수 하나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건축물과 건축 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특급 호텔의 뷔페 같은 것이라 할까. 인류 요리사의 솜씨로 어떤 재료이건 간에 그 재료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맛을 제공해 줄 거라 기대가 되는 뷔페. 그 기대에 손색이 없는 건축이 바로 1990년에 건립된 대통령 관저다. 전통 한옥 양식에 청기화를 올려서 품격과 실용이 겸비된 공간, 작은 텃밭도 정겹다. 빗물이 졸졸 흐르는 감성 아이디어. 화단에 꽃이 좋을 때는 슬쩍 비껴 있다가 꽃색과 잎색이 다 사라지고 나면 횡한 단장 구석에서 무슨 말을 걸어줄 것만 같은 화초담. 항상 봄이 머무는 집, 200년 이상 된 춘향목으로 지은 전통 한옥 양식이며 외빈 접견이나 비공식 회의에 이용된다고 한다. 반송 뒤로 있는 듯 없는 듯 가려져 있는 상춘제를 보노라면 광화문에서 오르막으로 이어진 언덕의 우뚝 선 청와대 본관과 대비가 된다. 정치를 하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국민과 더 가까이, 더 낮게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전통 한옥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마당이 있어 하늘과 바람 같은 자연에 열려 있지만 대청과 툇마루를 두어 낯선 방문객도 부담스럽지 않게 한다. 얼마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거고 어쩌면 청와대 입주와 대규모 리모델링이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회자되는 이 말만큼은 남겨두고 싶다. 사람이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사람을 만든다.